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중국, 북한과 지금 세 곳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세 번째 만남을 예고하면서 한쪽에서 분위기를 또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한 때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곳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최대한 가깝게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aybe there was, but we, at some point we'll do that. 자, 오는 6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간다면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화살머리 고지라는 곳입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과거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안 박사님. 예.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화살머리 고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화살머리 고지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6.25 전쟁 중 155마일에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고 따라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이것을 이제 북한에서는 화살머리 고지를 351고지라고 부르고 또 한 군데 동부전선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김일성 고지라고 부르고 북한은 1211고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서 소위 공화국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나왔는데 네. 3분의 1이 이 두 고지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전사자가 많았고 네. 여기에 간다는 것은 과거 이제 미국 대통령은 뭐 DMZ라든지 서부전선을 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분단의 상징을 강조하고 뭐 유엔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중부전선 우리 국군 오사단이 있고 북한 쪽에도 북한군 오사단이 딱 마주서 있습니다. 여기 화살머리 고지에 가는 건 지난해 우리가 남북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여기를 이제 그 도로를 관통하고 유해 발굴을 위해서 그다음에 무슨 그 지피를 폭파하고 이런 화해의 상징이니까 네. 뭔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네. 이 중부 전선에 가서 한번 날리겠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네. 보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지금 미국 측에서 화살머리 고지에 가겠다라고 확정 지은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에서 그리고 이 언론 쪽에서 분석을 했을 때 가능성은 한 반반 정도인데 화살머리 고지가 언급되고 추정되는 곳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유력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화살머리 고지 인근으로 가려면 여기가 DMZ인데다가 인적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험하잖아요. 도착하기까지도. 네. 그리고 이 경호 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살머리 고지는 가시기 힘들다 생각을 하는 게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단 그 화살머리 고지가 북한 쪽에서 봤을 때 이게 뭐랄까 이동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북쪽이 약간 높습니다. 네. 약간 높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기 힘들 것 같고 간다면은 그 인근에 뭐 다른 고지를 색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백마고지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백마고지도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백마고지 같은 경우는 이 진입로 자체가 북한 쪽에서는 이 관측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데 고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백마고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화살머리 고지는 굉장히 힘들다 생각을 합니다. 자, 군사 전문가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DMZ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전례도 없고 경호상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어디 접경 지역 뭐 도라산역 이런 데 가가지고 연설을 한 전례는 있는데 이게 DMZ는 정전협정 하에서 일종의 최첨예한 교전의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화살머리 고지가 되던 백마고지가 되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반도의 DMZ를 방문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지난 1983년이었죠. 남북이 지금보다 좀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에 비무장지대를 찾았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이 DMZ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re's no better proof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 and freedom than right here on the DMZ in Korea. You are on the front lines of freedom, and I want each of you to know. 아 박사님,
이 역대 미국 대통령 DMZ를 방문했을 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요? 지금 북한을 어쨌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백악관에서부터 계속 그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 존 볼턴이나 뭐 폼페이오와는 달리 대통령만은 지금 뭐 북한과 가깝다, 친근하다, 또 이제 친서가 왔다 갔다 한 전례를 자꾸 들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냉전 시대, 끝나지 않은 냉전 시대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네. 뭔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대화로 3차 네. 북미 정상회담으로 유인하는 아하. 뭔가 극적인 메시지를 날리는데 그 백악관에서 날리는 것하고 DMZ 가까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화살모지 고지라든지 또 백마고지라든지 여기 가서 날린다면 이 증폭되는 그 영향이 세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구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 비핵화 핵폐기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었죠. Trump to Chairman Kim, I can confirm that that letter was in fact sent, and I'm hopeful that this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for us to begin to continue these important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아니, 북한은 매번 이렇게 이 실무 담당자들을 비난하고 걸고 넘어져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한 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핵폐기 협상의 걸림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예, 조금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방식도 그전에는 뭐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엔 외무성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도의 수위를 높였다는 건데 결국 자기네가 지금 뭔가 대미 이제 회담 팀들을 다 바꿨으니까 네. 또 그러니까 김용철이 물러나고 아마 외교 라인이 이번에 좀 포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폼페이오를 바꾸라는 식의 메시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뭔가 회담에 유리한 그런 것을 점유하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자기네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너희도 너희도 바꿔라. 뭐 바꿔라. 이런 식이군요. 네. 4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네.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열리면은 완전히 만들어진 그 문장에 난 서명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네. 때문에 혹시나 북한이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실무적인 그 회담을 먼저 해가지고 네. 완전한 그 합의문을 만든 다음에 그다 서명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그 뜻, 그러니까 외무성 대변인이 현재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공격하고 뭐 볼턴 그 보좌관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톱다운 방식을 계속 선호하고 있군요. 결국 이 저희 자체가 네. 결국은 밑에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둘이 만나서 결판을 내자 네. 이런 의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톱다운 방식 좋아하네요. 아직도 계속 톱다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